안녕하세요, 운혜입니다. 오늘은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케빈 켈러의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 커스터머 베이스드 브랜드 이쿼티, 줄여서 CBBE를 바탕으로 브랜딩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크게 되는 내용입니다. 인사이트가 많이 생겼고 공부할수록 심취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방향성 자체를 그에 맞게 옮겨놓고 진행해보니 진행이 잘 되더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짧지만 역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켈러는 CBBE의 정립을 1993년에 완성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에도 마케팅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브랜딩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있지 않았죠. 제품이 있고 유통망이 있고 광고만 잘하면 팔렸죠. 광고조차도 신문, TBC, OOH 이 정도였었죠. 때문에 양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향 소통이었습니다. 고객이 하는 말, CS팀에서 불만 접수만 받고 끝, 이런 때니까요. 간혹가다 FGI를 하는 거대 기업들이 있긴 했죠. 그런 시기에 켈러는 양방향 소통을 강조하고 처음으로 고객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말을 거의 최초로 했다는데 좀 많이 놀랍습니다. 요새는 여기서 더 발전해서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죠. CBB의 시작점은 바로 고객을 기반으로 소통한다 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가 보도록 하죠. CBBE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차별적 효과. 동일한 제품, 동일한 가격, 동일한 마케팅 다 동일한데 무명 운동화보다 고객은 나이키 운동화를 선호하죠. 같은 광고를 봐도 나이키의 광고를 더 잘 기억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켈러는 이 이유를 브랜드 지식 때문이라고 지목합니다. 고객이 브랜드를 통해 배우고 느끼고 보고 들은 모든 경험의 총체가 바로 브랜드 지식이죠. 축구를 좋아해서 아디다스를 알게 됐고, 농구를 좋아해서 조던을 알게 됐고, 러닝을 해서 호카를 알게 됐고, 이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포츠 브랜드는 대회를 후원하고 선수를 모델로 쓰는 거죠. 너무 대기업 위주로 설명했죠. 그러면 조금 규모가 작은 쪽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안다르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다르는 매출액을 올려놓고 나서 브랜딩에 힘썼습니다. 그 예로 요가 클래스였습니다. 비록 코로나 이후 잘 안 하게 되었지만 또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 해당 서비스들은 접었지만 요가 클래스 등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경험 자체를 주기 위해 노력했죠. 당시에 대표님까지도 매스컴의 얼굴을 비추셨기까지 했으니까요. 또 제 클라이언트 중에 브랜딩으로 방향을 완전 틀고 진행했던 곳이 있는데 요거트 메이커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헬스, 요가, 쿠킹 클래스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틈만 나면 공식 인스타에 라방을 켜서 고객들과 놀았죠. 심지어는 아예 쇼핑 라이브도 직접 진행하면서 고객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바로 브랜드 지식 자체를 늘리려고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팬이 생기고 팬은 브랜드에 집착하게 됩니다. 브랜드 지식은 빠르게 매출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곱셈 수업 한 번만 들었다고 곱셈을 마스터하지 못했듯이 브랜드 지식은 단발적으로 쌓이지 않으며 지속을 통해 쌓이게 되죠. 그리고 모든 브랜딩의 전제는 바로 리텐션 또는 재구매에 있습니다. 매출의 크기가 비록 적더라도 브랜딩을 해보고 싶다면 리텐션을 파악해 보세요. 재구매율이 30%가 넘는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지도는 현대사회에 와서 수치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수치는 검색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럼 브랜드 이미지는요? 우리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졌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켈러가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인지도를 통해 발현이 되는데 브랜드 이미지는 단독으로 형성되지 않죠. 그렇다면 무언가들이 쌓여서 쌓인 것들의 연상 효과로 그 이미지가 결정된다는 것인데 켈러는 이것을 브랜드 노드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브랜드 노드가 모여 인지도가 발생하고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말이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현대사회에서 인지도 이퀄 검색량,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브랜드 노드를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검색량이
인지도를 뜻한다면 똑같이 검색에서 의미를 찾아야죠. 저는 현대사회에서의 브랜드 노드를 연관 검색어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연관 검색어가 과연 얼마만큼 생성되었는가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연관 검색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연관 검색어만큼 어뷰징을 하지 않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없죠.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연관 검색어가 아닙니다. 구글의 연관 검색어입니다. 그리고 크롬의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셔서 연관 검색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뉴발란스의 연관 검색어입니다. 모델들에 대한 연관 검색어와 추천이 보이네요. 더불어 미국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보입니다. 갤럭시 S25는 더 싸게 사려는 마음, 나무위키를 통해 상세한 스펙을 보고 싶고 자급제로 사려고 하는 모습들, AP에 들어간 스냅드래곤의 성능이 궁금한가 봅니다. 잭스미스는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매장과 로고, 제품에 대한 것들이 보이고 남자도 보이네요. 남성 제품에 대한 부분이 노드로 형성되어 있나 봅니다. 혹시나 우린 연관 검색어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적어도 어떤 노드들이 곧 생길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제품명을 검색해보세요. 조교기를 검색해보니 고객들은 부작용에 대해 검색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고객들은 궁금한가 봐요? 당연히 추천과 효과를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조교기가 아니라 이제 저 부분이 우리 브랜드가 된다면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방향성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왜 네이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네, 스샷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예 다릅니다. 애초에 검색하는 사람들의 성향 차이냐? 아닙니다. 연관 검색어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입니다. 이제 연관 검색어들을 바탕으로 노드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인지도 형성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텍스트화는 썸트렌드에서 감정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능하시다면 썸트렌드는 구독해서 쓰세요. 정말 제가 좋아하고 자주 쓰는 서비스인데 광고 아니고요. 앞선 연관 검색어까지 더 자세하게 보기 좋게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실제로 어떻게 언급되는지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차별점을 내세우고 부드러우며 세일을 잘하는 이미지로 가고 있나 봅니다. 유료 결제에서 보시면 인스타에서 언급되는 거,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는 것까지 다 긁어와요. 일하기 너무 좋죠. 정리하자면 브랜드 지식이 쌓이는 게 중요하다. 브랜드 지식은 서로 쌓이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쌓인다. 그리고 브랜딩은 리텐션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브랜드 이미지는 인지도를 바탕으로 생긴다. 인지도는 브랜드 노드를 통해 발현된다. 노드는 연관 검색어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노드들이 모여 인지도가 형성이 되고 썸트렌드를 통해 분석해보면 더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것들을 취합해서 우리는 브랜드 이미지까지 챙겨볼 수 있다. 역사와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요소까지 알아봤죠. 그렇다면 활용은? 앞선 조사와 데이터들을 긁으셨다면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죠. CBBE는 철저하게 고객 중심입니다. 검색량과 연관 검색어는 바로 그 부분에 입각한 요소죠. 이제 이것을 파악했으니 우리는 그에 맞게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 즉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것 또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것만 말하면 됩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 브랜드의 입을 통해? 아니죠. 아닙니다. 똑같은 고객의 입을 통해서요. UGC 형태의 컨텐츠, UGC 형태의 광고 소재 다 필요 없습니다. 브랜딩은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브랜딩으로 가는 정도이자 정석입니다. 애초에 UGC 소재로 하셨었다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브랜드가 UGC인 척 하는 말이죠. 인플루언서들에게 정말 열심히 뿌려보세요. UGC 잘 만드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메타의 파트너십 광고로 돌려도 되고 유튜브에서 DV360으로 돌려버려도 됩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브랜드가 하는 말을 잘 안 믿을라 해요. 근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하는 말은 아직은 그나마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천히 브랜드 이미지를 그들을 통해서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상세 페이지나 발행 컨텐츠는 최대한 페르소나에 맞게 천천히 꾸며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크게
어렵나요? 돈이 많이 들까요? 아닙니다. 조사하고 파악하고 섭외하는데 그럴 뿐 시간과 약간의 예산이 투입되죠. 광고비는 그 이후에 투입이 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이겨놓고 싸워야죠. 싸우면서 이겨가는 건 전쟁에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마케팅은 전쟁이고 전투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늘 이겨놓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지 않으셨던 거죠. 준비하는 것도 투자이며 준비가 끝난 뒤에 광고에 뛰어드는 것도 투자입니다. 마케팅은 참 그래요. 모든 곳이 투자예요. 투자 없이 이익은 없듯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가 망했다면 우리는 전략을 수정하죠. 저는 오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2B2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것을 현대적인 인사이트로 이해까지 들어드렸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꼭 이해에 맞춰 여러분들께서도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운혜였습니다.